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예, 공부할수록 재밌죠? 약간 좀, 대답이 시원찮은데. 자, 93페이지 보세요. 93페이지. 뭐, 항상 전 드린 말씀이지만, 뭐, 수업 듣고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각도로 다시 생각하는 이런 훈련을 시켜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자, 자꾸 생각을 하고 수업 중에 저랑 같이 이건 어떻게 될까? 라고 연구해 보는 거.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야 나중에 시험장에 가셔도 부담 없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고 자, 이거를 자꾸 저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앉아가지고 쟤는 자꾸 물어보더라. 자, 물어보더라. 그러면서 막, 피곤해. 막 그러면 이거 뭐 여러분 스스로가 발전되는 부분이 없어요. 예. 뭐 잘 체크해드리고 밑줄 쳐드리고 필기해드린 다음에 요거 중요하니까 집에 가서 외우세요. 그럼 누가 외우겠어? 예. 가서 보지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업 3시간 동안에 여러분을 그만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고방식이라든가 암기 방법이라든가 또 책을 읽는 속도 이런 것들 지문 읽는 속도 이런 거를 자꾸 개선해야 됩니다. 조금씩 늘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안 늘어요. 자꾸 늘어요. 조금씩. 그래서 그게 우리 목표니까 뭐 중요한 것만 찝어지면 집에 가서 할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무리 찝어줘도 집에서 공부할 리가 없으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수업에 참여하고 자 적극적으로 생각하려고 이렇게 이제 마음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 93페이지 보시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가 있어요. 바다가 됐다고요. 바다가. 자, 바다로 된 토지예요. 바다가 돼서 이제 더 이상 토지가 아닌 거죠. 그럼 그 없어진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토지대장을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말소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요 말소 신청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말소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며칠? 90일. 없다 90일 뭐야? 없다 90일 이상한데? 의무가 없는데 90일 이상하잖아. 자,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는데 며칠이요? 90일이요. 대신에 과태료가 없지. 과태료. 법에서는 하라고는 했지만 과태료까지는 부과를 못했단 말이에요. 됐죠? 만약에 90일이 안 해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말소해야죠. 직권으로. 그래서 자,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자,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90일 보이시죠? 자,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직권으로 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90일입니다. 자, 딴 애들은 다 60일이었죠? 얘만 90일이에요. 그죠? 며칠 더 줬어요? 30일 더 줬어요. 왜 그랬을까? 속상해서, 그죠? 예. 누가 그러더라고. 30일 기다리면 떠오를지도 모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죠? 자, 그건 농담이고. 하여튼 얘는 날짜를 좀 넉넉하게 줬는데 사실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낸다라고 하면요. 90일을 내버리면 너무 쉬워. 그럼 뭘 냈냐? 언제부터 90일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자, 통지를 받은 날. 통지 받은 날. 자, 통지를 해주거든요. 이게, 땅 주인들 입장에서는 자, 내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몰라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없어진 거 아까 모를까? 생각 좀 해봐요. 자, 내 땅이 없어졌어. 바다로 푹 가라앉아가지고. 내가 알아볼라. 서울 산대. 알아볼라. 몰라. 그죠? 옆에 산대. 알아볼라. 알겠지. 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소관청이 조사하다 보니까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땅 주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관청에서 소유자한테 야 이거 없는데 어떻게 말소 신청해 라고 어떻게 통지해줘. 통지. 그러면 소유자는 통지를 받으면 그때는 알 수 있죠. 이제 확실히 알지. 이제 통지를 받았으니까 그날부터 며칠? 90일. 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에요. 어떤 분들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말도 안 돼. 사유 발생일을 어떻게 알아? 바닷가에 있다가 오늘 가라앉았다. 그런 날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선 사유 발생일이 안 돼요. 신규 등록은 사유 발생일이 있어요. 신규 등록은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매립사업 공사가 준공된 때 딱 기준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바다가 된 날, 땅이 없어진 날, 그거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이 기준점은 이제 통지를 받은 날이라고. 자,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네. 말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안 하면 어떡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돼요. 직권. 됐죠? 하여한다. 그죠? 네. 자, 90일 찾으면요. 무조건 앞에 받은 날이 따라 나와야 돼요. 90일이 있는데 앞에 통지한 날이라든가 사유 발생일 이런 거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90일 나면 무조건 받은 날. 됐죠? 자, 지적법에 90일 딱 두 번 나오거든요. 근데 둘 다 무조건 받은 날이에요. 받은 날.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이번에는 94페이지 맨 위에, 자, 94페이지 맨 위에 이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실 게, 여기서 회복은요, 자, 회복됐다 그러면 옛날 그 땅 아니에요. 회복됐다고 옛날 그 땅, 그 사람 땅 아니에요. 이제 이게 새 땅이에요, 새 땅. 그러니까 회복은 소유자가 90일 이내 회복 신청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지금 94페이지죠? 자,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지적 소관청은 밑줄. 맨 위에 지적 소관청은 밑줄. 맨 위에 지적 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이를 회복 등을 할 수 있다. 밑줄 할 수 있다예요. 자, 누가? 지적 소관청이에요. 그 위에 여백이 좀 있잖아요. 그 여백에다가 소유자가 90일 이내 회복 신청 X라고 쓰세요. 소유자가 90일 이내 회복 신청 X라고 쓰세요. 맨 위에 여백에다가 소유자가 90일 이내 회복 신청 X. 그런 거 없어요. 회복은 90일 신청 없어요. 이거를 지문에 내놓으면 되게 그럴듯해요. 정말 그럴듯합니다. 소유자가 90일 회복 신청해야 된다. 맞지? 이렇게 된다고. 틀리는 거예요. 자, 회복은 누가? 지적 소관청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함정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다음 4번 내려갑니다. 말소 등 회복을 했을 때 통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자, 직권 말소 하고 나서도 통지를 해줘야 된다고요. 잘 보시면 밑이 있어. 밑. 토지 소유자 및 당의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소유자는 모르니까. 그죠? 자, 밑자에 동그랗게 쳤어요? 밑. 토지 소유자 밑. 자, 맨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보시면 밑이 있어요. 밑. 윗. 자, 소유자 및 당의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를 해주겠습니다. 자, 소유자한테 뭐라 그럴까? 이 땅 정리를 우리가 했다. 이제 거기는 땅이 아니라 뭐다? 바다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다음에 공유수면 관리청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 바다니까 관리해라 이제. 그래서 양쪽에다가 다 통지를 해주니까 밑입니다. 밑. 그죠? 됐습니다. 자, 옆에 이제 정정으로 가실 거예요. 자, 옆에 정정 가세요. 자, 정정의 의 보세요. 정정의 의. 자, 정정.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잘못 등록된 경우 직권 또는 신청으로 바로 잡는 거. 이게 정정하는 거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95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등록상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 자, 누가 발견했어요? 지적 소관청이 발견했죠. 그럼 소관청이 알아서 고치는 게 직권 정정이에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생각 좀 해봐요. 여러분이 땅 주인이에요. 내 토지 소유자야. 근데 갑자기 소관청이 오더니요, 내 땅 면적을 고쳤대. 잘못된 면적이 발견되어서 자, 자기네가 측량해가지고 내 땅 면적을 고쳐놨대. 기분이 어떨까? 기분이 어떨까? 면적을 줄여놨어. 기분이 어떨까? 자, 면적을 늘려놨으면 기분이 어떨까? 자, 내 토지 면적을 함부로 소관청에 건들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건 아무나 건들면 절대 안 된다. 직권 정정은요, 법에 규정에 요런 것들은 큰 문제 아니니까 사소한 소관청의 잘못들은 알아서 고쳐도 된다라고 써 있는 것들만 돼요. 아무 것들이나 막 건들면 큰일 나게. 그래서 자, 직권 정정은 넘겨보시면, 자, 96페이지 맨 위에, 자, 96페이지 맨 위에 뭐 있어요? 직권 정정 사유가 있다고. 아무거나 막 건들면 안 된다고. 자, 직권 정정은 규정에 있는 사유만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그 직권 정정 사유 몇 개 있어요? 몇 개? 9개. 어우, 금방 샜네? 9개. 그죠? 어떤 분이 급한 마음에 지읒개라 그러더라고. 지읒개 그러더라고. 자, 지금 9개 보이시죠? 자, 오늘은 다 못 외우니까요. 자, 오늘은 기억 보세요. 기억에 보시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네모.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네모 치세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결의서라는 게요, 지적공부 쓰기 직전에 모든 자료를 모아 마지막에 총정리해 놓은 거야. 그럼 이 총정리를 보고 그대로 지적공부에 옮겨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옮겼을 때 잘못 쓴 거지. 잘못 썼으니까 어떻게? 다르게 써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의서대로 고치면 되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네가 고쳐서 괜찮다. 그때 실수한 거니까 바로 잡아. 라고 사유에 넣어준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결의서와 다르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조금 있다가 제가 30분 있다 그럴 거예요. 결의서와 다르면 어떻게 한다? 30분도 아니야. 10분 있다 그럴 거예요. 10분 있다가. 자, 10분 있다가 제가 결의서와 다르면 어떻게 한다? 직권 정정. 자, 10분 있다 기억이 날까 안 날까? 10분 있다. 자, 결의서와 다르면 어떻게 한다?
직권 정정한다. 자, 기억 안 나면 이제 96페이지 보자고 하겠지, 이제. 그럼 이제 지금 네모 친 거 보고 깜짝 놀라겠죠? 예. 자, 결의사와 다르면 어떻게 한다? 직권 정정한다. 됐어요? 자, 그 밑에 니은하고 디귿 묶으세요. 96페이지 니은 디귿 묶으세요. 96페이지 맨 위에 니은하고 디귿 묶었죠? 자, 공통점이 뭘까? 면적. 자, 니은 디귿에 뭐가 보이세요? 면적. 자, 맨 위에 니은 지적도 임야대 종로필지가 면적 증감 없이. 자, 면적 증감이 있으면 못 건드겠지. 면적 증감이 없으니까 직권으로 경계 조금 어긋난 건 바로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자,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 찾았어요? 디귿의 둘째 줄에 보시면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 그 면적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만 직권으로 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권으로는 아무거나 건들 수는 없다. 직권 정정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사유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지금 두 가지 보여드렸어요. 결의사와 다르다. 면적이랑 상관없다. 이럴 때만 건들 수 있다요. 나머지 사유들은 천천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밑으로 가시면 양가로 3번. 자, 밑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 등록상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 자, 누가 발견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발견했죠. 그럴 때는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소관청이 발견했으면 직권정정이고 소유자가 발견했으면 신청정정이겠죠. 자, 이때 옆에 페이지 맨 위에, 자, 옆에 페이지 맨 위에 97페이지 맨 위에 줄, 자, 맨 위에 기억 보세요. 맨 위에 기억. 경계 또는 면적 변경. 이게 이제 신청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니까 내가 신청되는 거야. 이때는 측량해 와야 돼.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측량해 와야 돼요. 맨 위에 첫째 줄에 경계나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정정이래. 그럼 내가 정정 신청하면서 뭘 갖고 와야 된다? 측량, 성과도를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그거 보고 면적을 고쳐줄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정정은 두 가지만 일단 봐요. 자, 소관청이 잘못을 발견하면 그 직권정정 사유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 사유에 해당될 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근데 소유자가 땅 주인이 발견했어. 그러면 내가 정정하면 되는데 대신에 면적이 달라지면 뭐가 필요해? 정정 측량을 해야 돼. 측량 성과도를 갖다 내야 정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정을 봤어요. 댓글 넘겨보시면 99페이지에 축척 변경이 나옵니다. 축척 변경. 이게 좀 골치 아픈데. 자, 99페이지 축척 변경 보이시죠?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 99페이지에 그림이 되게 복잡하죠. 자, 이 그림은 어차피 다 외우실 거예요. 자, 이 그림 못 외우면 안 됩니다. 축척 변경. 자, 앞에 보세요. 자, 지적법에요. 축척이 7개가 있어요. 딱 정해놨어요. 이건 지적법상 축척은 7개입니다. 자, 그걸 지금부터 암기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지금 외울 거예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자, 외울 거예요. 외울 거예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예. 외울까 까먹을까? 까먹겠지. 그죠? 예. 까먹을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또 외울 거예요. 제일 기준이 되는 축척이요. 자, 1200분의 1이요. 아까 1200분의 본 적 있죠? 도면에 1cm면 실제로는 1200cm 몇 미터? 1m. 왜 그래? 12m라니까. 12m. 이게 한번 꽂히면 끝이 없어지게. 하여튼 그렇다 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예. 그 1200분의 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 그죠? 여기서 정밀도를 2배 키워. 자, 2배 커지면 600분의 1. 600분의 1. 이 분수거든. 분수니까 곱하기 2를 하면 600이 되는 거예요. 분수. 자, 나누기 2를 하면 그러면 2400이 되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정밀도가 커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정밀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분수니까 우리 생각이랑 반대지 이제.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기본 축척이에요. 제일 기준은 뭐예요? 1200이에요. 1200. 그다음에 임야도는 정밀도가 낮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야도는 3000분의 1을 하나 주고 또 6000분의 1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3000, 6000 이 두 가지를 써요. 그래서 축척이 지금 법에 5가지였는데요. 2가지가 추가됩니다. 자, 추가된 게 500분의 1과 또 하나 1000분의 1 이렇게 해서 자, 총 지적법의 축척이 몇 개? 자, 지적된 축척 몇 개? 몇 개? 7개. 7개 축척이에요. 그죠? 자, 그중에 임야도에서 몇 개 쓴다? 2개 쓰고 지적도에는 7개를 다 씁니다. 자, 이 외 지적법상 축척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5만 분의 1, 뭐 25만 분의 1 이건 다 딴법이야. 딴법. 자, 저하고는 요걸로 끝입니다.
저 딱 7개. 자, 가장 기준이 얼마예요? 1200. 요거 기준이에요, 이거. 자, 이쪽으로 가면 정밀도가 커지는 거고, 이쪽은 정밀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 축적이 변경된대. 변경되면, 자,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둘 다 할까요? 자, 절대 안 내려갑니다. 자, 올라가는 거 밖에 해요. 무조건 정밀도는 커지는 거예요. 정밀도 낮추는 거 할 필요가 없어. 자,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자, 그렇게 설명을, 법적 설명을 해봤자 와닿지 않지. 그럼 이거 이제 와닿게 해드릴게요. 자, 앞에 보세요. 만약에 6천분의 1 도면을 보면요. 자, 도면에 도곽선이라고 들어봤죠? 도곽선. 도곽선에 이 도면은 6천분의 1이다. 무슨 시, 무슨 구 지적도를 써 있어. 근데 그 안에 토지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자, 이거 자로 재보니까 1cm래. 자로 재보니까 2cm래. 자, 자로 재니까 1cm. 자, 여기서 도면상 1cm면 실제로 도면에 1cm면 실제로 예? 6,000cm. 6,000cm 몇 미터? 큰일 났어. 6미터? 60미터. 그지? 60미터. 60미터. 그래서 이쪽이 60미터고요. 여기 2cm면 아니 그러니까 1cm가 60이라며. 그죠? 예. 2cm면 120이겠지. 아니 620이 또 안 돼 지금? 620이 그죠? 예. 그럼 생각해봐요. 60m, 120m. 60m, 120m 되는 직사각형 토지가 있다 봐봐. 그죠? 예. 넓어요, 좁아요? 아니 60m. 120m. 120m 토지. 120m, 60m. 넓어요, 좁아요? 이 정도는 성이 안 차요, 지금? 물론 시골에 가서 큰 임야 같은 거 보면 그거에 비해서는 작겠지만 만약에 서울에 120m 토지가 내 거다 생각해봐요. 기분이 어때요? 막 이렇게 감정이 좀 해봐 지금. 아니 120m를 여러분 전력 질주해도 20초 뛰어야 될걸? 20초 뛰어야 되는 거리라니까 그만큼 토지가 있다고. 넓다고 합시다. 넓어. 이거 통으로 집져요? 잘라 집져요? 예? 몇 필지로 잘라? 2필지? 누가 그러더니 10m씩 잘라보면 몇 필지 돼? 120m를 10m씩 자르면 아니 이게 어려운 계산인 줄 몰랐어 나 지금. 만약에 이제 뭐 10개로 쪼개겠다, 12개로 쪼개겠다, 10m도 적지 않아요. 10m에서 필지가 10필지, 12필지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 난 막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던데. 별 가슴 안 뛰어요? 예. 그래서 내가 10필지로 쪼개줘! 라고 분할 신청하러 들어갔어. 자, 분할이 한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기억나시죠? 예. 나누어 등록. 그래서 분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측량해갖고. 그러면 소관청 공무원들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아니 2cm에 선 몇 개 그어야 돼? 2cm에 선을 무수히 그어야 되잖아. 10개는 그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그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보세요. 곱하기 10을 해봐요. 곱하기 10을 하면 어떻게 돼? 600분의 1이겠지. 600분의 1. 그러면 저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 몇 cm? 10cm. 여기는 20cm. 크게 그렸잖아. 그러면 줄 긋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이게 축적 변경이에요. 자, 일로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자, 축적 변경 왜 하는지 아시겠죠? 예, 정밀도를 확대를 해가지고 일 좀 편하게 하자 이거예요. 자, 이걸 좀 멋있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일로 옵니다. 자, 축적 변경 사유 이런 거예요. 한 필지 규모가 작아서. 자, 정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럼 정밀도를 좀 높이자 이거지. 그죠? 그 다음에 동일 지역 내에 축적 다른 지역도가 막 섞여 있어. 그럼 일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넓은, 제일 좋은 축적에 맞춰서 딴 지적도를 고치자 말이지. 그래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혹시 모르니까 그 밖의 사유로 도면을 새로 그려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축적 변경을 한다. 자, 개념 아시겠죠? 축적 변경 개념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럼 우리 교재 100페이지를 보시면, 자, 100페이지 메뉴에, 자, 100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의가 있어요.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낮추기. 낮추기는 안 해요. 높이기만 하는 거예요.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6천분의 1 같은 게 작은 축적이에요. 600이나 500 같은 거는 큰 축적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축적 변경 대상 토지의 양가로 1번을 보세요.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한 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 결정이나 토지 이동 정리가 곤란한 경우. 그럼 정밀성을 좀 높여보자 이거지. 그 밑에 2번 하나의 지번 부여자 간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그럼 통일성을 좀 높여보자. 이럴 때 하는 거고요. 혹시 모르니까 3번에 그 밖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에 써놓은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는 됐죠? 네, 축적 변경의 개념을 봤습니다. 자, 좀만 더. 자, 축적 변경이 돼서 자, 지적도를 쇠로 그렸단 말이에요. 10배나 크게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 땅 주인들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토지 소유자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 왜? 축적 변경했더니 땅이 넓어졌어. 이러면 좋아하겠고, 그죠? 좁아졌어. 그럼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축적 변경은요, 한두 사람이 할 게 아니야. 적어도 자, 그 동네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돼. 동의. 그래서 내 땅 하고 싶다라고 해서 내 땅만 한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 동의서를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 동의서. 근데 이 동의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들어가면요. 소관청은 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자, 이 위원회 이름이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축척변경위원회. 자,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위원회는 뭐 하죠?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뭘까? 위원회가 뭐예요? 뭐 한다고? 자, 위원회 제가 알려드릴게요. 위원회는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 위원회 뭐 한다고요? 회의를 해.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겠죠? 그럼 결론 내리는 거를 의결한다 그래. 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이걸 이제 법에서는 심의 의결이다 이렇게. 심의 의결.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가 뭘 만드냐면 의결서라는 걸 만들어요. 의결서. 그다음에 자, 소유자들 동의서 받아온 거 있겠죠? 자, 두 개의 의결서 동의서를 합쳐가지고 지적소관청은 자기 윗사람 누구죠?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한테 가가지고 자, 이거 해도 돼요? 라고 승인 신청을 넣어야 돼요. 그럼 시도지사가 해도 돼? 하고 나와야 축적 변경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이게 지금 순서가 있어요. 자, 맨 먼저 뭐가 필요해요? 동의서. 자, 두 번째 의결서. 자, 세 번째 승인. 이게 나야 돼. 승인 신청 들어갈 때는 이미 동의서와 의결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들고 들어가서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봐서 시도지사가 해도 돼? 라고 나와야 축적 변경 진행이 되는 거예요. 됐죠? 다시 자, 순서 보세요. 동의 받고 의결서 받고 그 다음에 승인 신청 들어가야 돼요. 자, 승인이 나오면 시도지사가 해도 돼? 라고 승인이 나오면 공고 들어갑니다. 공고 또 공고 또 공고. 자, 공고가 몇 개 있다? 3개 있어요. 3개. 아주 쉬워요. 자, 맨 처음 시작하는 공고를 시행공고라래. 시행공고. 자, 다 끝났다. 마지막 공고를 확정공고라 그래요. 자, 시작하고 끝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공고 이게 뭐냐? 돈이야. 돈. 돈이 뭐냐 그랬더니 청산금 공고라 그래요. 자, 상식적으로 측량을 새로 다 해서 도면을 그렸더니 내가 원래 알던 면적보다 늘어났어. 그러면 땅 주인들 기분 좋죠? 그러면 걔네들은 소관청에 돈을 내야 될까? 돈을 받을까? 돈을 내야 되겠지. 아니, 땅도 늘었는데 돈도 받으면 얼마나 좋아. 자, 아니야. 자, 땅이 늘었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내야 돼요. 생각보다 땅이 작아졌으면 돈을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소관청하고 돈으로 정산을 해야 돼. 그죠? 이게 뭐라고요? 그게 청산금이라고. 이 청산 얼마 해서 어떻게 계산한다? 라고 공고를 올리는 게 청산금 공고예요. 자, 공고 몇 개예요? 3개. 자, 시작할 때 시행 공고. 그죠? 자, 다 끝나면 확정 공고. 제일 중요한 건 청산금 공고. 이렇게 3가지 공고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지적 공부에 자, 정리해서 써 넣는다. 자, 장부에 등록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면 등기소에서 알아볼라. 등기소에서 또 모르거든. 그래서 등기소에다가 뭐 한다? 등기 촉탁. 여기까지 가면 진행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 앞에 보세요. 자,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해요? 동의, 또 의결, 또 승인이에요. 소유자가 신청하려면 동의서 갖고 신청을 해야 되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려면 소관청이 또 다니면서 동의서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소관청 친구들을 모아서 뭘 만든다?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뭘 해줘야 돼요? 의결을 해줘야 돼. 이 2개를 들고 와서 시도사한테 승인 신청을 하면 시도사가 안 돼 그러면 그만이야. 시도사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승인이 나오죠? 승인이 나오면 지체 없이 시행 공고를 쳐야 됩니다. 이제 시작한다. 라고 시행 공고. 됐죠? 자, 제일 중요한 건 돈은 뭐예요? 청산금 공고. 다 끝나면 확정 공고. 이렇게 돼요. 자, 이해됐죠 지금? 네. 다음 좀만 더 요거까지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어차피 듣고 까먹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들어놔야 다음번에 좀 쉬우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일단 들으세요. 자, 시행 공고는요. 자, 20일 이상 하게 돼 있어요. 20일 이상.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고 자체는 20일 이상 하고요. 자, 공고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러니까 시행 공고란 말이 나오면요. 긴장을 하셔야 돼요. 시행 공고 언제 한다? 20일 이상. 그러면 땡 틀려. 시행 공고 언제 하냐? 그러면 승인 받고 지체 없이 합니다. 승인 받고 지체 없이. 얼마나 하냐? 그러면 20일 이상 한다 그래야 돼. 그다음에 30일은 뭐냐? 자, 공고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이 말이 뭐냐면 무슨 점? 경계점. 자, 여기다가 실제 가가지고 말뚝을 박아야 돼. 경계점 표지를 갖다 설치하는데 며칠 줘요? 30일을 줘. 오늘 공고했으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각자 설치하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경계점 표지를 말뚝을 박는다고 가서 그러면 내 땅에 말뚝을 이렇게 박을 때요. 그죠? 소관청에 박아주지 않아. 내가 내 땅에다 박는 거야. 그죠? 밀어 설치해, 땡겨 설치해. 밀어, 땡겨. 밀어. 그럼 옆에 땅 주인은 밀어, 땡겨. 걔도 밀어. 그죠? 예, 서로 밀다 보면 어떻게 될까? 쌈나. 그죠? 언제까지 싸울 수 있어? 30일. 그래서 30일 주는 거예요. 자, 30일 놔두고 좀 계속 누가 이기나 보자 싸우면 어떻게 돼? 둘 중에 하나 죽어. 그러니까 자, 며칠 주는 거예요? 30일. 자, 언제부터 30일?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렇게 돼요. 됐죠? 예. 그다음 청산금고. 자, 보세요. 표지가 설치되잖아요. 그럼 설치된 걸 가지고 이제 측량을 들어갑니다. 측량하고 나면요. 자, 면적이 나오거든. 면적이 증감합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얘네가 합의해서 이제 설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적이 나오면 땅이 늘었으면 그 땅 주인은 돈을 내야 되고 땅이 줄었으면 돈을 받는 거잖아요. 증감 면적 나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 돈을 바꾸는 건 자, 네 땅은 싸다, 네 땅은 비싸다 이걸 다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조사한 그 가격을 증감 면적에다가 곱해요. 곱하면 청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숨겨요, 공개해요? 공개해야지. 자, 청산금 공고를 15일 이상 합니다. 15일 이상 공고를 하면 땅 주인들이 맨날 공고 게시판 와서 봐, 안 봐?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거든. 이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자, 공고가 끝나는 게 아니라 20일 이내에 각자 알려줘야 돼. 너 돈 내라, 너 돈 받아가라 다 알려줘야 돼. 이거를 납부 고지 또는 돈 받아가라 수령 통지 이렇게 해줘야 돼요.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해주는 게 20일입니다. 20일. 그럼 납부고지를 받으면 얘는 돈을 어떻게 해야 돼? 내야지. 그럼 돈을 내는 게 이제 6개월. 자, 수령 통지 받아가는 것도 6개월로 통일됐습니다. 이거를 옛날에는 내는 건 3개월, 받는 건 6개월 그랬거든. 그래서 3개월, 6개월로 통일됐어요. 그래서 이걸 개정됐으니까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1년으로 나왔어요. 1년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자, 6개월 이내에 돈을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됐죠? 자,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20일이고 납부 지급은 6개월. 두 개가 다릅니다. 자, 돈 내라고 알려주는 거는 20일, 실제 돈 들고 오는 거는 6개월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주고받고 다 끝나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해서 확정 공고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이제 앞으로 외울 거예요. 오늘 외우자는 건 아니고 요령을 만들었어요. 자, 20일 이상 30일 이내, 15일 이상 20일 이내. 그림 보이시죠? 예. 20일 이상 30일 이내, 15일 이상 20일 이내. 그리고 6개월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확정 공고 치고 장부 정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요 절차가 복잡한데 요 복잡한 걸 책에다 이미 그려놨고 요걸 이제 다음 달에 계속 세부적으로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절차를 낼 게 많거든. 날짜도 많고 순서도 있고 하니까 출제를 할 거니까 나올 거다라고 예상만 좀 해놓으세요. 됐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했고요. 자, 101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자, 101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소유자 신청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찾으세요?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3분의 2 이상 동의예요. 2분의 1 그러면 안 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2번에 토지 소유자 동의 및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맞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밑줄.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그 다음에 3번에 가보시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뭘 해줘요? 승인 동그라미 승인. 자, 승인을 하러 갈 때 뭐뭐 갖고 가야 돼요? 동의서와 또 의결서를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갖고 가는 게요. 1, 2, 3, 4, 5 5개 있어요.
아래쪽에 1, 2, 3, 4, 5 중에 3번에 동의서가 있고 4번에 의결서가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 하나씩 쳐놓으세요. 동의서, 의결서. 그러면 이제 승인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102페이지, 자, 102페이지 큰 4번 있어요. 102페이지 큰 4번에 축척 변경 시행 공고. 쳤어요? 시행 공고 며칠 이상? 20일 이상 합니다.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자, 거기 20일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103페이지 메뉴에서 세 번째 줄. 자, 103페이지 메뉴의 세 번째 줄 30일, 동그라미 30일. 30일 이내에 현재 점유하는 경계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자, 경계점 표지 설치가 30일이에요. 자, 밀어 설치해요, 당겨 설치해요? 밀어 설치하죠. 그죠? 밀어. 그러면 걔도 밀겠죠? 그래서 밀고 그래서 며칠 동안 싸워? 30일 동안 싸우는 거예요. 네. 됐고요. 자, 나머지들은 천천히 하고요.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양가로 2번. 자, 104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정상금의 공고라고 써있죠? 자, 며칠 이상? 15일 이상. 동그라미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요.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는 자, 며칠?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통지. 돈 내라. 돈 받아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게 20일이에요. 그럼 납부는 몇 월? 납부는 6개월. 지급도 6개월입니다. 요건 옆에 페이지 있어요. 105페이지 메뉴에. 자, 105페이지 메뉴 6개월 두 개 있죠? 6개월입니다. 자, 6개월 둘 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는요. 자, 출제자들이 되게 좋아요. 기간. 이거 내기가 너무 좋잖아요. 출제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출제 오류 날까봐. 출제 오류가 뭐냐면 완전히 틀리지 않았을 때 자기는 틀렸다고 냈는데 따져보니까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 애매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날짜를 바꾸는 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날짜를 내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106페이지 메뉴에 자, 106페이지 메뉴에 뭐가 있어요? 확정 공고가 있죠. 그래서 공고가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죠. 자, 맨 처음 시작할 때 시행 공고, 그죠? 자, 돈 계산하면 정산금 공고, 다 끝나면 확정 공고. 그래서 공고 3개 순서도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자, 날짜는 천천히 계속 외울 겁니다. 6개월 외우면요, 앞으로 시험 볼 때가 여름까지 외우면 이거 다 외우게 돼요. 예, 외우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자, 넘겨보시면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자, 109페이지에 지적 정리가 나옵니다. 109페이지. 그거 얘기 좀 하고 측량 얘기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한 1시 10분, 15분 정도에 끝날 거니까요. 네, 조금만 좀 힘내세요. 자, 109페이지 그림 있죠? 네,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토지 표시 보이시죠? 토지 표시.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요. 자, 소지지면 경자를 어떻게 측량 조사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합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요. 근데 소유자는 뭘 봐야 돼요? 등기부. 소유권이니까 권리관계니까 등기를 조사해. 그래서 만드는 게 소유자 정리 결의서. 됐죠? 결의서가 2개 있죠?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가지고 지역 공부를 정리하고 또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가지고 지역 공부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2가지죠. 이걸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OX, X 이렇게 된다고. 자, 지금은 보면서 했길래 망정이지 시험 지문에 나오면요. 뭐가 틀렸는지 못 찾아. 자, 소유자는 뭐예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 2개 샥 바꾸면 찾아야 되겠죠? 네.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러고 나서 각 결의서를 가지고 지적 공부를 정리해서 써 넣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지적 공부가 다르더래.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지적 공부가 다르대요. 어떻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지적 공부가 다르게 써 있대. 어떻게? 직권 정정? 10분 있다 물어본다 그랬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네모 친 적 있어요? 10분 전에? 이따가 10분 있다 물어볼 거라고? 결의서 다른 경우? 그죠? 기억에 직권정정 사유라고 오늘 10분 전에 그랬던 기억이 전혀 안 나 진짜? 네, 자, 다시 자, 앞에 가봐요. 자, 페이지 그래서 96페이지 메뉴에 96페이지 메뉴에 자, 96페이지 메뉴에 기억 있어요? 기억에 뭐라고 됐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네모 찾았어요? 예, 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있죠? 네모 쳐봤자 소용없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자, 다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지적 공부가 다르면 어떻게 한다? 직권 정정할 수 있다. 그거 보고 썼는데 다르면 잘못 쓴 거지. 잘못 썼으면 어떻게 한다?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거기서 이제 한번 나온 거고요. 자, 좀만 더. 그러고 나면 이제 지적 공부 정리가 끝났잖아요. 자, 정리 후에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우리 이제 정리 끝났는데 등기부도 분할해라, 합병해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게 등기 촉탁입니다. 자, 뭐 제외하고? 신규 등록은 제외합니다.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한다라고 아까 별표를 왕창 쳤던 기억이 안 쳤어요? 어디서? 거기서 어디서 신규 등록에서 자 신규 등록에서 이건 촉탁 사유가 아니라고 별표 왕창 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봤던 거고요. 또 하나 이거는 토지 표시에 대해서기 때문에 소유자 변경도 제외합니다.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이미 등기소에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등기소에 촉탁을 해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촉탁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이것부터 찾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다음 뭐예요? 소유자 변경이에요. 답이 정해져 있을 거는 촉탁 문제. 두 번째, 자 정리 끝나고 소유자한테 통지해 줍니다. 자 소유자가 아니까 모르니까. 소유자가 모르니까. 그죠? 왜 모를까? 자기 땅 정리는 왜 모를까? 자 소관청이 어떻게 했으니까? 직권을 했으니까. 직권 정리하고 나면 소유자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통지해 줘야 돼요. 됐죠? 또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해 준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도 소유자한테 통지해 줍니다. 이때 조심하실 거는 날짜입니다. 등기는 안 하고 등록만 한다. 그러면 7일. 등록하고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15일. 요 날짜를 싹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정리 후에 두 가지 나왔어요. 정리 후에 자, 등기소에도 촉탁하고 소유자한테 통지해주고 이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 페이지 109페이지 보시면 자, 109페이지 보시면 그림 잘 그려놨죠? 네, 그림 잘 보시면 지적정리 후 절차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리 후 절차 통지도 있고 촉탁도 있죠. 109페이지. 자, 109페이지 그림 보시면 결의서가 두 개 있는 거 보이세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 결의서를 가지고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절차가 두 가지 있죠. 통지도 있고 자, 우리 촉탁도 있다. 두 가지. 자, 그러면 이거를 한 장 넘기시고 또 두 장 넘기시면 자, 112페이지. 112페이지 맨 위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 토지의 표시에 대한 지적 정리가 있어요. 112페이지입니다. 그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자, 112페이지 맨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에 보시면 2번이 있어요. 지적소관청은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네모,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네모 요거를 작성해야 된다 그랬죠. 거기서 또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시면 자, 소유자 정리 결의서 나오잖아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네모, 소유자 정리 결의서 네모.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걸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에서 등기상증명서, 등기관서 제공한 등기전산자료 전부 다 등기잖아요. 왜? 소유자니까. 소유자는 뭘 봐라? 등기를 봐라. 단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가 있다 없다?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라고 그 밑에 다만 있어요? 다만, 그 밑에 다만 동그라미 치시고 자, 신규 등록한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한다?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별표. 예, 다만 별표. 요건 아까 신규 등록에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같은 얘기를 두 번 써놓은 거예요. 예. 자, 됐고요. 자, 맨 밑에, 자, 그 밑에 불부합 통지도 잠깐만 볼게요.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걸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송서 등으로 소유자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 그 다음 잘 보세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네모. 자,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토지의 표시 네모 치시고요. 토지 표시가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않냐면 그때는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거기 없다에 동그라미 없다. 자, 소유자 바뀌었다고 통지가 왔는데 정리하려고 보니까 토지 표시가 안 맞는데 그러면 소관청에서는요. 야, 이거 정리 못해. 니네부터 고쳐. 라고 거꾸로 알려줘야 돼. 이거를 불부합 통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는 소유자 정리할 수 없다. 예. 됐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넘어가시면 114페이지에 자, 114.
자, 114페이지 3번에 지적정리 후 절차라고 써있죠? 지적정리 후 절차. 후 절차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등기 촉탁입니다. 등기 촉탁.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에서 자, 맨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자, 지적 소관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 자, 거기 토지 표시 네모. 토지 표시 네모.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자,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촉탁을 하는 겁니다. 뭐 제외하고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라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신규 등록은 제외합니다. 자,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촉탁을 해야 돼요. 뭐 제외하고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그러면 소유자가 변경되면 촉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바로 옆에 팁에다가 써놨죠. 바로 옆에 팁 있잖아요. 지금 114페이지 팁에 보시면 신규 등록과 소유자 변경은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니다. 이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촉탁 문제 나왔다. 그러면 답이 뭐라고요? 신규 등록이고 그거 없으면 소유자 변경이에요. 그게 바로 옆에 페이지에 기출 예제가 있거든요. 자, 115페이지에 기출 예제가 있어요. 자, 115페이지 기출 예제. 거기서 촉탁 대상이 아닌 거 또 나왔잖아요. 촉탁 대상 아닌 거 뭘 찾으라고? 신규 등록 찾으라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밑에 자, 소유자에 대한 통지가 나옵니다. 자, 통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관청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거기 통지에 똥내 쳐놓으시고요. 통지. 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사유가 몇 개 있어? 5개? 몇 개? 9개 있어. 9개. 9개 통지 사유 쭉 있잖아요. 자, 이 9개 통지 사유가요. 재작년에 시험이 나왔어요. 3년 된 것 같아요. 3년. 2년? 3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이 통지사유 시험이 나왔어요. 출제 오류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 해에 이 문제가 모두 정답이 나왔어. 모두 정답. 그 해에 모두 정답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추측컨대 자, 요 문제는 앞으로 시험을 못 낸다. 예, 한번 모두 정답 나면 겁나서 못 냅니다. 이제 예, 그 사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 이후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가 나오냐? 15일, 7일이 나올 거예요. 15일, 7일. 자, 넘겨보시면 116페이지에 15일도 있고 7일도 있죠? 예, 요건 문제 내기 딱 좋거든. 15일, 7일. 날짜도 좋고요. 그 다음 15일이 언제부터 15일이냐? 이것도 내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네.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럼 등록한 날로부터 7일입니다. 그래서 15일, 7일 바꾸기도 좋고 언제부터냐를 말을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7일, 15일은 좀 알아야 됩니다. 사유 9개는요. 딸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다 이해도 되고 딱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근데 15일, 7일은 내기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둬야 됩니다. 됐고요. 넘겨보시면 119페이지. 자, 119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119페이지에 지적 측량이 나옵니다. 자, 119페이지에요. 참고해 보시면 별의별 측량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4번. 자, 4번에 뭐가 있어요? 지적 측량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 가지 측량이 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지적 측량이 나온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많은 뭐 일반 측량, 뭐 기본 측량, 공공 측량, 뭐 별별 측량이 다 있다. 근데 우리는 지적 측량을 얘기할 거고요. 자, 넘겨보시면 그 지적 측량이 120페이지에 많이 있어요. 자, 120페이지에 지적 측량 대상이 쭉 보이시죠? 예, 우리 신규 등록할 때 무슨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복구할 때는 복구 측량. 그죠? 예, 등록 전환할 때는 등록 전환 측량. 분할할 때는 분할 측량. 합병할 때는 뭐라고요? 합병 측량? 그런 거 없지. 자, 지목 변경할 때는 없어요.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갖다 붙이면 돼. 정정할 때는 정정 측량. 말소할 때는 말소 측량.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도시 개발할 때는 뭐라고요? 도시 개발할 때는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있다. 1시 10분에 물어볼 거라고 얘기했던
자, 거기. 자, 동그라미 8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8번. 자, 8번에 뭐가 있어요? 도시 개발 사업. 나와 있죠? 자, 8번에 도시 개발 사업. 지금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에 동그라미 8번에 도시 개발 사업 등 시행 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된 거예요. 확정 측량. 그래서 아까 지적 확정 측량 네모 쳤던 기억이 있어요? 예, 이따 1시에 물어볼 거라 그래서요. 그죠? 지금 확정 측량은 언제 한다? 도시 개발 사업. 땅값이 싸요, 비싸요? 비싼 데지. 자, 땅값이 비싼데 뭐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와? 신도시. 자, 뭐가 들어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이다. 라고 배웠던 기억이. 자, 안 나는 관계로. 자, 이건 그냥 못 넘어가요. 확인하고 갈 거예요. 예. 자, 우리 교재. 자, 페이지. 66페이지 보고 가요. 66페이지 보고 가요. 66페이지 보고 가요. 자, 66페이지.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66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지적 확정 측량에 네모 쳤어요? 예. 자, 그 동네는 뭐가 들어온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한다. 라고 아까 네모 치면서 이따 1시에 물어볼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측량은 보통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데 도시 개발할 때는 지적 확정 측량. 요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또 해봅시다.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 무슨 측량? 경계 복원 측량. 그럼 돼요. 자, 현황을 표시할 때 무슨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런 측량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지금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아주 특이한 게요. 동그라미 9번 보세요. 자, 120페이지 동그라미 9번에 지적 재조사를 한대. 재조사.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적조사는 누가 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100년 전에. 그거를 우리가 우리 기술로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조사할 때 무슨 측량? 재조사 측량. 자, 이 재조사 측량도 지적 측량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재조사 측량도 지적 측량에 포함된다. 그러면 121페이지에 자, 지난달에 나왔던 기출 문제예요. 자, 121페이지에 자, 기출 예제 하나 있잖아요. 예. 자, 거기 문제 보시면 기억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슨 측량? 신규 등록 측량이지 뭐. 자, 니은 보세요. 지적소관청에 지역구물 일부가 멸실돼서 복구할 때 무슨 측량? 복구 측량. 자, 디귿 제조사 특별법에 관한 제조사 사업 측량 무슨 측량? 제조사 측량. 자, 리을에 보시면 바다로 된 토지는 무슨 측량? 말소 측량을 했죠. 이 네 가지도 다 지적 측량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이에요? 정답이 5번이 되겠지. 그래서 전부 다 지적 측량에 포함이 된다. 이게 지난달에 나온 거예요. 그죠? 지난달에. 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진짜 쉬울까요? 예, 실제 시험장 가셔가지고 말소가 측량이 어디 있어? 이래가지고 1번 찍고 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가지고 막 시험 끝나자마자 이거는 이의 신청해야 된다. 뭐 말소에 무슨 측량이냐 막 우기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예. 사실은 법 규정에 명확하게 있는 거고 또 리을에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필요가 있을 수 있지. 자, 토지가요 한 필지가 통으로 없어졌으면 측량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 없어졌으면 얼마 없어졌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소 측량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말소 측량도 지적 측량에 포함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문제는 전부 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측량 절차가 나오는데 뭐 측량 절차는 뭐 지금 다 해드려봤자 뭐 다 외우실 것 같진 않고 자 넘겨보시면 124페이지에 좀 뭐 이제 날짜만 잠깐 봐놓으세요. 124페이지에 5일 보이세요? 5일? 5일 또 4일 보이시죠? 4일. 자, 측량은 5일 동안 하고 잘했나 못했나 검사를 4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5일 4일 그 정도 봐놓으시고요. 예외적으로 뭐 기준점을 설치하네 뭐 합의를 했네 이거 나오는데 이건 이제 다음 달에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자, 측량은 원칙적으로 5일이 원칙이다. 받으시고 자, 측량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한 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법원으로 안 가고요. 이건 지적위원회라는 데로 가요. 한 장 더 넘기시면 나와요. 127페이지에 자, 127페이지 메뉴에 지적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동네마다 있는 게 지방지적위원회, 하나 있는 게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 심사,
잘 됐나 못했나 심사를 해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적부 재심사를 중앙지적위원회에 올라가서 2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앙지적위원회는 그 재심사만 하면 너무 널널하니까 좀 다른 업무를 같이 줬어요. 그래서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해서 5가지 업무가 있죠. 예, 요거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만 하는 일입니다. 정책도 개발하고 뭐 기술도 연구 개발하고 기술자 양성하고 징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자 양성 이런 걸 지방에서 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섞어서 문제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대충 이제 윤곽만 좀 보면 되고요. 그 실제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는 이제 1월달 넘어가서 제가 세부적으로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대략 지금 지적법의 전체적인 윤곽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확인 문제를 해드리긴 했는데 뒤에 정답 해설 해놨으니까 오늘 배운 부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도는 지적법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주에 요 문제들 중에 한 7개 정도만 쫙 뽑아가지고 복수 문제도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고 자, 다음 주서부터는 등기법 진도 좀 나갈게요. 자, 오늘 진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